2024년 다들 바쁘게 달려왔을 텐데요. 열심히 달린 만큼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겨울은 정말 그 시련의 계절인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선생님. 그렇죠. 겨울은 또 추워야 맛이거든요. 그런데 그 울산에는 추위를 잊을 만큼 멋진 걷기 코스의 겨울에 좋은 길이 있어요. 또 저에게도 소개해줄 만한 그런 멋진 그런 코스가 있나 봐요. 그래요. 이 울산은 사실은 숨은 명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제 내가 슬라시한테 소개하고 싶은 그 길은 뭐냐면 울산의 동구에 있는 화정산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봉수대도 있고 또 울산 최고의 야경을 담은 야경 전망대도 있고 이런 멋진 것들이 많이 담긴 작지만 알찬 그런 걷기 코스의 길이 있어요. 오늘 그곳을 한번 가봅시다. 네, 오늘 한번 파헤쳐 볼까요, 선생님? 예, 한번 가봅시다. 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화정산인데요. 완만한 경사에 고도가 높지 않아 겨울에도 산책하기에 제격입니다. 올라오면서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기 화정산은 어떤 곳인가요? 이 화정산은 정말 야트막한 산입니다. 지대 자체가 높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전망이 좋거든요. 이 화정산 이곳은 이제 울산에서 가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산은 그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여기 봉수대가 있어서 봉화산이라고도 하고 뭐 화정산이라고도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보산마을 갔잖아요. 네. 보산마을 인근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공원이 있었잖아. 이 하늘공원이 조성되기 전까지 10여 년 전까지 울산에서 장례를 치르면 화장하던 화장장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장이 가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뭐 잘 올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숨겨진 장소이긴 하지만 이 화장장이 옮겨나고 난 뒤에 이제 2017년쯤에 이 일대가 이제 정비가 됩니다. 천내 봉수대 일대에서 여러 가지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화장산 일대가 새롭게 꾸며지거든요. 체육공원도 만들어지고 울산대교 전망대도 제대로 갖춰지고 이제는 울산에서 굉장히 이 볼거리가 있는 명소가 됐죠. 동구에서는 이제 이곳이 정말로 힐링의 명소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화정산에는 조선시대까지 울산만을 지켰던 아주 중요한 시설이 있는데요. 전화가 없던 시절 최고의 통신수단이었던 천내 봉수대입니다. 여기 올라와 보니까 봉수대가 있네요, 선생님. 봉수대. 네. 울산은 관방의 도시. 관방의 도시가 뭡니까? 국방의 도시거든. 국방의 도시라는 이유는 성곽도 많고 봉수대도 많아요. 봉수대는 뭐냐면 조선시대에 전국을 통하는 레이더 기지. 저기 들어왔다, 저기 들어올 것 같아, 국경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불로 하고 연기로 하거든. 낮에는 뭘로 해야지 잘 보일까요? 연기가 잘 보이지. 밤에는 불. 그러니까 불이 하나가 피어오르면 어떻다 이렇게 네. 다 약속을 해놓은 거라. 그걸 갖다가 연결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가 있죠. 네, 여기 보니까 좀 하나가 있네요. 저는 그렇죠. 원래 5개인 줄 알았는데. 이제 5개씩 있고 3개씩 있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 큰 봉수대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지만 중간에 그냥 이쪽과 저쪽의 주 봉수대를 연결하는 연결 봉수대가 있어요. 그런 봉수대들은 크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 하나씩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서생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강동까지 봉수대가 쭉 바다 쪽으로도 있고 내륙으로도 있어요. 이 봉수대 같은 경우에는 저 온산 쪽에 가리산 봉수대가 있어요. 가리산 봉수대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여기 천내 봉수대에 전달을 해요. 신호를 전달해. 네. 그럼 천내에서는 위에 있는 주전 봉수대로 또 전달합니다. 주전에서는 유포로 전달하고 유포에서는 경주 쪽으로 전달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했던 봉수대인데 이게 1895년 그 무렵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요. 1895년에 전화가 들어오면서 봉수가 사라졌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 국방이나 군사나 이런 게 다 일제강점기 때 무너지면서 그런 봉수의 기능은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잊혀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곳을 다시
발굴을 하고 정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군사시설 아니면 봉수대를 유지하던 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유구 흔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기 드물게 울산에서는 주전봉수대도 그렇고 여러 봉수대들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봉수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국방의 어떤 역사를 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화정산에 왔다면 봉수대뿐만 아니라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랜드마크, 울산대교 전망대인데요. 이곳은 뷰 맛집으로 손꼽힙니다. 저는 여기 전망대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멋있게 잘 돼 있네요, 선생님. 울산에 산에 가면은 여러 군데 전망대가 많아요. 뭐 여기 연포산 전망대도 있고 태화강 전망대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시설로 타워처럼 한 거는 울산대교 전망대가 처음이에요. 이게 2015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 울산대교가 다리를 넣고 난 다음에 여기에 전망대를 만들었죠. 처음에 전망대를 만들었을 때 울산 쪽에는 군사시설이나 보안시설이 많아가지고 전망대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았어요. 어느 방향은 봐야 되고 어느 방향은 못 봐야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 네. 근데 이제 다행히 그런 규제가 다 풀리면서 전망대가 제대로 갖춰졌고 이게 63m거든요. 올라가면은 제대로 된 울산의 전체 경관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고 많이 오죠. 저녁 9시까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경도 볼 수 있어요. 울산 야경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여기 올라서 보면은 멋집니다.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해질 무렵의 노을도 아주 멋집니다. 제가 노을 뷰, 그리고 야경 뷰 이건 정말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울산대교 전망대에서는 국가산단과 자연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울산대교는 우리에게 새로운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밑에서만 울산대교를 봤는데 전망대에서 바라보니까 굉장히 웅장하네요. 그렇죠. 저 다리가 바로 울산대교. 이 울산대교가 비밀이 있어요. 예전에 울산을 처음 이 도시를 만들 때, 도시 계획을 잡을 때 태화강에 다리를 몇 개 놓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가운데 울산의 가장 밑에 저 장생포부터 동구 일산동을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만들자 하는 안을 냈대요. 그래갖고 그림을 쫙 그렸지. 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아, 절대 안 된다. 60년 전이었죠. 60년 좀 전에 그때 뭐라 했냐면 웃기지 마라. 이게 어떻게 다리를 놓을 수 있나. 그래서 그림만 그려놓고 그 다리를 뭐라고 불리냐면 꿈의 다리라고 불렀대요. 언젠가는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런 다리. 근데 그 다리가 2010년대 실현이 됐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장생포부터 해가지고 동구로 이어지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려놨던 그 그림대로는 안 되지만 그보다 좀 위에다가 만들기로 했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이게 돈을 들여서 그만큼 큰 공사를 해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논란도 많았거든. 그런데 5천억 원이 넘는 그 돈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민자로 이렇게 지었기로 했죠. 네. 여러 가지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이 울산대교를 만들었는데 이 다리가 현수교를 만들어진 다리거든요. 전체 다리 길이로는 21번째인데 줄을 연결해놓은 주탑 간의 거리가 가장 긴 게 세계에서 세 번째. 광안대교보다도 길고 금문교보다 긴다는 것을 잘 몰라. 이번 기회에 울산 시민들이 울산대교가 그만큼 위상이 높다는 거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다리가 연결되는 바람에 바로 장생포에서 동구까지가 한 4, 50분 걸리던 거리가 뭐 한 15분에서 20분으로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동구에 교통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울산항은 울산이 드넓은 대양의 도시임을 증명하는데요. 지금의 풍경과 1500여 년 전의 풍경은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울산 바다를 360도로 싹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바로 이제 울산항
뿐만 아니고 울산의 모든 경관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날이 좋은 날은 영남 알프스부터 시작해서 동해 바다까지 다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곳이죠. 근데 여기에 오면은 저는 항상 그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가깝게는 1200년 전, 울산이 그 서라벌의 외항으로서 국제무역항 시절 떠오릅니다. 그때 울산은 바로 여 밑에가 완전 사포라고 방구동 항만시설이 있는 데가 국제무역항이었거든. 지금도 배가 막 떠다니죠. 네. 천- 엄청 많아요. 1000년 전에도 여기에 아라비아 상단의 배, 중국의 배, 외선 이런 것들이 막 오갔던 국제무역항이었죠. 그 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엄청나잖아요, 여기. 울산항은 세계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액체 물류항이거든요. 액체 물류항이요? 보통 항만 보면은 컨테이너선이 막 있고 수출항한다고 컨테이너 야적장들이 있어가지고 물건을 막 실어 나르는 거는 많이 봤죠. 네, 맞아요. 울산은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모습이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은 액체 물류의 1등항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액체 물류가 있는데 뭐냐면 블루 암모니아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뭔가요? 블루 암모니아는 친환경 소재의 암모니아인데 이게 취급되는 항만이 대한민국에서 울산항밖에 없다는 거죠. 이 블루 암모니아를 비롯해 가지고 울산항에는 탱크 터미널이라든지 액체 화물을 오고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1000년 전의 국제무역항이 지금은 액체 물류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꽃이 만개하는 바위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동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경인데요. 지금은 그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울산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곳 하면 간절곶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 화정산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울산의 동구는 명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봤던 곳, 울산시로에서 다루었던 곳 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 화정산 이쪽에서 바라보는 동구는 동구의 저 동쪽에는 꽃바위라는 곳이 있거든요. 화암이라고 하죠. 화암. 그래서 이제 동구에는 화암 만조라는 말이 있거든. 물이 꽉 차게 들어오면 이 꽃바위들이 숨어 있는 비경들을 막 끌어올리거든. 또 이 울산의 동구에 있는 꽃바위에는 아주 바위 끝에는 하얗게 일어나는 흰꽃 무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도와 함께 그 검은 바위가 하얗게 꽃을 피는 모양을 드러내거든. 그래서 화암만조는 꽃이 만개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유명해요. 아주 좋고. 근데 지금은 안타깝게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가 없을까요? 1989년인가 이 항만공사 하면서 네. 이 항만 축조공사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지금 울산 동구 쪽 해변이나 남구 쪽 해변은 전부 다 공장지대잖아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해안선들이 다 공장지대가 되어버렸던 점이 있는데, 그래도 곳곳에는 숨은 비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거나 한 해를 마무리하거나 이런 곳은 울산의 바닷가가 가장 좋아요. 경치도 좋고 해 뜨는 것, 해 지는 것, 이런 풍경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울산의 바닷가입니다. 울산의 역사와 문화, 경제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화정산인데요.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의 삶의 풍경도 이곳에서 한눈에 둘러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울산실록의 화정산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요? 울산실록에 이 화정산 그리고 울산대교 이런 쪽은 지금까지 숨어 있는 비경이거든요. 울산에는 이 뭔가 이렇게 새롭게 개발하는 여러 가지 명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울산 시민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숨은 명소들, 이런 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밟아왔던 곳들입니다. 이런 명소들을 제대로 잘 어떤 관리만 한다면 울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울산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그리고 바로 울산대교 전망대에서는 울산뿐만 아니고 산업 수도의 위상,
대한민국의 위상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올라오시면요. 울산함과 그리고 도심과 산업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을사년을 맞이해가지고 울산 대교 전망대에 오셔가지고 새해의 어떤 소망을 한번 소원을 빌고 가족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티고 살아온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